작년이랑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 그냥 걸어놓고 엔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학생들 입결이 어떤가요? 보통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220점 정도다 그러면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100분위 1을 더한 거니까 73점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보통 40점이 조금 넘게 올라요. 네. 그러면 이제 13점씩 올라가는 거니까 73인 아이가 86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평균인데 반수생들은 보통 이제 빠르게 들어온 애들이 5월달, 조금 늦게 들어온 애들이 6월달. 이 친구들은 각양각색이에요. 이렇게 막 40점 가까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공부량이 적은데. 근데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냥 딱 하나예요. 저 대학을 돌아가면 큰일 난다. 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네. 효과가 되게 커요. 이 대학을 돌아가는 건 전혀 본인의 스케줄에 없어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박 일으키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아니면 의대건 이런 데 들어가는 애들 중에 반수생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네. 되게 많아서 반수에 대한 선호도는 아이들이 되게 높은 편이고 또 이제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계속 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현역 애들한테는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협적이죠. 심리적으로. 실상은 별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능은 재수생이 잘한다. 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이 높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단순 비교, 옛날에는 이걸 교육과정평가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하고 재수생 이상의 N수생하고 성적을 딱 이렇게 합쳐갖고 평균을 내면 네. 약 이 재수생들이 네. 10점 가까이가 높아요. 과목별로 다. 네. 근데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왜 착시 현상이냐면 고3 아이들은요 9등급부터 1등급까지 고르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5등급쯤에 수렴하는 거죠. 근데 재수생들은 9등급, 8등급 받는, 7등급 받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이 재수하겠다고 다시 덤비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6등급에서 1등급을 평균을 내버리면 4등급, 3등급에 3.5등급을 수렴하죠. 그러니까 5등급하고 3.5등급이 얘네가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건 이 평균이 높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대학들이 발표하는데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 상위권 대학 정시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학생이 불리한 건 맞아요. 중간 네,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수생은 네. 항상 200m 달리기만 해요. 200m 달리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종목만 열심히 준비하고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근데 고3 아이들은 네. 200m 됐다가 800m 됐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하겠대요. 이렇게 무언가에 종목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까지 해야 되고 예술가들이 이 말씀인 거죠. 네.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 시작을 할 때는 네. 우리가 하얀 종이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신에 집중을 해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의 주 종목을 하나씩 고3 때가 되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이 고3에 많은 거고 네. 재수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논술이나 수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몰입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유리해 입시에서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입시에서 가만히 보면 교과나 종합으로 뽑는 게 50% 가까이가 되는데 이 인원은 재수생이 안 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유리한 거죠. 내신이 좋으면 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다 보니 재수생과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끼는 거죠. 기준은 어디로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네, 네.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 플러스 사탐의 조합. 요거.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은 네. 미적을 하면 점수가 높게 나와라는 얘기는 네. 확통을 시험 봤을 때랑 미적을 선택했을 때랑
동일한 문제 숫자를 맞췄을 때 거죠. 원점수가 똑같이 나왔을 때 네. 미적 점수가 4점에서 많게 나오면 6점까지 더 높게 나와요. 네. 근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똑같이 맞을 수 있냐? 라고 질문하면 네.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그 우리가 미적이냐 확통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제 단원이 3개잖아요. 책이 3권이잖아요. 수원하고 수투하고 여기에서 이제 70% 가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0%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럼 내가 수원을 했더니 다 맞네. 수투를 했더니 여긴 다 맞아.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성적이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뭘 하는 게 나을 건가요?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미적을 한번 해볼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선택 과목도 별로 점수가 안 나오면서 네. 이거를 바꿔주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건 고민인 거예요. 학습 양으로 따졌을 때는. 네. 근데 두 번째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확통이 어려웠어요. 네. 그 이제 표준 점수를 높여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험을 어렵게 낸 거거든요. 근데 확통이라는 과목은 문과 애들 중에 확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거 확통은 약간 국어 같은 시험인 거죠. 공식 몇 개 안 되는데 무언가 읽으면서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띄어쓰게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내가 확통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문과 아이지만 이런 친구들은 바꾸는 거 의미 있어요. 안 맞아서. 근데 내가 똑같이 10시간 공부했는데 네. 확통은 80점 맞을 수 있는데 미적은 75점이야. 이러면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상위권 아이들은 많이 바꿔요. 그러니까 수학을 원래 조금 잘하는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네. 나는 경영학과 갈 거야. 나 문과 쪽에 원래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자기들이 알아서 미적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게 점수가 높을 거냐면 비교 한번 해보셔야죠. 올해 8,000명 정도가 음. 미적 플러스 사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 8,000명은 알아서 상위권 이어서 선택한 애들. 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요. 대다수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올해 시험 본 아이들 중에 제가 지금 10,000명 되는 걸 기억하는데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왜 선택하지? 왜 그런 거예요? 이해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 본인은 그게 나은 건지 그냥 재미로 그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수학에 대해서도 나는 확통보나 미적보나 똑같아 점수가. 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6월 모의평가할 때 무슨 얘기를 농담으로 했냐면 수학이 자신 없는 친구들은 네. 미적해라. 지금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왜요? 평균이 높게 나오니까 빵점을 똑같이 맞아도 미적 선택하면 표점이 더 높다? 호호. 한 5점 정도? 그러니까 여기 가. 그리고 내가 대학 갈 때 수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적 봐주는 것도 의미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확통은 평균이 올라가서 표점이 위로 올라가고 미적은 점수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점수도 나의 표점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내 점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저는 2만 명만 이동해도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잘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냥. 경제 경영 딱 생각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딱 미적 선택하는 애들 많아질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 문과 쪽에 있거든요. 네. 그 인원 제가 봤을 때 한 800명쯤 되는 걸로 보여요.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이제 조금 더. 1, 2학년 애들은 벌써 많이 권한대요. 문과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권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중3 여름방학 때부터 난 미적이야라고 네. 생각해서 그쵸. 준비하는 게 낫다. 그 아까 수원 수투 만점인 경우에 미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고3 애들. 고3 애들. 근데 굳이 뭐 미적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렇게 하는 애들은 최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인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네. 혹시 뭐 재미난 얘기 빠뜨리신 거 없으세요? 재미난 얘기요? 네. 글쎄요. 재미난 얘기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올해의 어떤 입결. 근데 입시 결과는 이제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 합격자 성적은 네. 높은 건 이제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 받는 대학들이 높은 거예요. 낙수 효과 갖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경영은 항상 높아요. 네.
왜냐면 이건 충원율이 100%가 넘거든요. 네. 그럼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원래 연대 자원이 아닌 거죠. 네. 네. 얘들은 서울대로 떠나갈 애들인 거니까 네. 성적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 근데 네. 추합이 어디까지 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 빵꾸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 합격자는 의미가 있는 학교는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들 일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시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와 관련된 이제 사이트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점점 이게 대학이라는 게 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가 더 중요해요. 진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계는 내가 해서 사이버 보안학과를 들어가,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가, 전자공학과를 들어가 이러면 내 학과에 맞게끔 진로가 이렇게 매칭이 딱딱딱딱 돼요. 근데 문과 쪽은? 이라고 질문하면 문과에서 금융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영학과가 유리해, 경제학과가 유리하다고 얘기하지만 국문과 나오면 안 되냐라는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내가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제가 아까 이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서강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과의 볼륨이 큰 학교들은 문과의 애들한테 무언가 선택지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과거처럼 자율전공 이러면 네. 이걸 우리가 까보면 학생이 알아서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20살 먹은 애들한테 이걸 어떤 과목 들으라고 얘기하면 어떤 과목에 학점 잘 나온대?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는 거지. 내가 나중에 4년 후, 5년 후에 내 진로와 연관되는 과목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위 1%, 2%밖에 안 돼요. 물론 대학이 취업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취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 이화여대 처자한테도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과 쪽에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거. 네. 또 그다음에 뭐 기획이나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거. 과를 불문하고. 네, 과를 불문하고 네. 본인이 진로가 어느 쪽이다라고 딱 하면 네. 그 디자인을 대학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좋네요. 산학 연계처럼. 좋네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모두 다 이래서 코딩이라는 걸 다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획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케팅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광고학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교수님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문과는 학과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학과는 대학의 교수님들 때문에 못 파괴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건 무슨 과로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네. 이거를 세 분화로 쫙 나눠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쪽은 이래서 불어불문학과 교수님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쪽의 진로가 그쪽에 관련이 되는 거면 이렇게 무언가를 다시 재포장을 하는 작업이 대학에서 필요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야 진정한 대학으로서 요즘은 네. 이게 19세기 때 대학이랑 20세기 대학이랑 21세기 대학이랑 똑같아. 계속 이렇게 가면 뭔가를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 대학이 과정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만들어주는 학교로 변모를 해야 대학의 유산이 제대로 쓰는 거지.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문과는 과를 허물고 교수님들이 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지정해 그쵸. 주자는 거죠. 참 좋긴 한데 철학과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인문학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해서 그러니까 광고 기획을 하거나 뭔가 기획서를 쓰려고 하면 그렇게. 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죠. 이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하시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문과 쪽에 코딩 교육이나 이런 거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안 하면 메가스터디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네요. 네. 대학생들 네. 좋네요. 네. 그 왜 저기 회사들도 회사가 뽑아서 가르치잖아요. 그쵸, 네. 삼성도 하고 네. 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필요해서 네. 대학에서 배운 교육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 중간 과정에 뭔가 디립도를 한번 놔볼까? 괜찮을 것 고민도 같은데요. 하는 거죠. 네. 괜찮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재밌었어요. 선생님 인터뷰 또 요청드릴게요. 네네네. 자주 기회 되면 때 놀러 올게요.